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한계를 뛰어넘은 하위 분양가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고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지급하기가 어렵다. 강남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전용평당 1억, 진짜 1억이 거의 마지노인 것 같아요. 전용평당 1억을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강북 쪽, 특히 이제 뭐 을지로 명동 쪽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 목 좋은 데는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명동 쪽도 마찬가지로 상권도 많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천이 조금 안 됐으면 한 5천? 5천이면은 사실 하이엔드로 부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분양가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네, 하이 분양가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사에서도 봤지만 특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가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밥을 제공을 한다. 뭐 조식, 뭐 중식, 석식 뭐 서비스하고 심부름 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고급 가구 집어넣고 뭐 고급 피트니스 집어넣고 뭐 와인바 집어넣고 근데 이게 매매가 그 분양가를 뭐 2배, 3배씩 주고 과연 살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거냐? 이게 진짜 무슨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헤라필리스처럼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로서 자부심 뿜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부호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 부동산에 대비했을 때 뭐 이런 1번, 2번을 포함해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뭐 투자를 생각해서 봤을 때는 사실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오를 거다, 우상향할 거다라는 믿음, 그런 전제가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고, 물론 아파트가 요즘에 규제가 좀 심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게 나중에 얼만큼까지 올랐으면 좋겠다, 얼만큼까지 오르겠다 라는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도 보고 그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왜냐,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대출 규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덜한 편이고, 그리고 금리도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이제 수익률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기사에 나왔을 때 보면은 뭐 한 1억 5천,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7억, 뭐 요 정도 수준의 그런 일반 오피스텔들을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오피스텔에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수요층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분양을 계속 해 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잡히게 되면 그 시장, 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또 회전율이 괜찮아요. 뭐 나가는 대로 뭐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주는 것들도 있고,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사무실들, 오피스 빌딩들이나 오피스텔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오피스텔 시장이 안정이 돼 있지 않을 때는 공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공실들이 한번 다 메꿔지고 난 이후로는 굉장히 시세도 좀 올라갔고, 공실도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대로 이제 바로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어떤 대체제 성격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랑 비슷한 수준의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죠. 네,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자, 보시면 오피스, 여기는 뭐 업무 시설 또 이제 포함이 되고, 여기 오피스는 사실 그 일반 오피스텔이나 지산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좀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가 뭐 물론 이제 비싼 곳도 있겠죠. 비싼 곳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분양을 한다거나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알아보는 오피스텔들은 소형 오피스텔들이 좀 많죠. 뭐 10평 내외의 그런 소형 오피스텔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소형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강남권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그 소형 오피스텔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있는 공급된 오피스들이 조금 평형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비슷한 금액으로 따져볼게요. 전용평당 뭐 1억이라고 치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은 25평이면 25억이 되겠죠. 25억에서 30억 사이가 되는 거고, 을지로에 있는 트리니티 99 같은 것처럼 전용평당 뭐 7억이라고 뭐 전용평당 7천이라고 친다면 20평짜리면은 뭐 한 14억? 뭐 30평짜리면은 뭐 21억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20억 전후의 금액을 가진 부동산 상품으로서 20억짜리면은 상가를 목 좋은데 사실 임대에 맞춰진 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신도시 쪽을 간다거나 아니면 하물며 20평짜리면은 지금 이 강남권역에 상가가 전용평당 한 2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1층이 뭐 2억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2억이 넘어가는 데들도 있습니다만 강남권에 있는 10평 내외의 상가에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물론 상가가 공실 위험이 있죠. 그러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뭐 공실 위험이 없습니까? 어쨌든 한번 이제 임차가 들어왔을 때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들어올 임차인 뭐 임차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가는 보통 임차를 이제 주잖아요. 한번 임차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런 안정성과 그리고 상가 1층 상가라면 사실은 20억을 투자한 상가라면 시세 차익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예 그 신도시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서울 외곽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 물론 서울 내에서도 찾을 수도 있어. 2, 30억짜리로 그 어떤 상가주택 1층은 상가 뭐 한두 칸 들어가고 2, 3, 4층은 이제 원룸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것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지만 이게 또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2, 30억 정도면은 사실 그 아예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지어버릴 수도 있는 수준으로 돼요. 그럼 이건 진짜 어떤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상징성이 또 있기도 하고, 네. 여기도 이제 공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고, 이런 것들만 또 보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좀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로얄층, 로얄 호실, 로얄 평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왜 지금 어떤 분양 성적이 저조한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 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아직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